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였던 이 손정우가 이 감령을 위해서 중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손정우 경우에는 반성문을 500회를 냈습니다.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의 양형을 발표했습니다.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법관에 따라 형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대법원이 미리 정해준 그 형량의 범위를 말합니다. 이런 양형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강간죄, 강도상해죄, 그리고 특경법 같은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법정 최저 기준에도 못 미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일 이용구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양형 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로 성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의 강화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처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영리 등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2건 이상 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 27년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오늘 결정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잘 통과되어서 향후에 국민들의 합리적 상식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디지털 교도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디지털 교도소는 이 최근에 이제 N번방 사건이나 이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이런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데 대한 그 국민들의 분노가 이런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키게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회적 심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진짜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해서 이 뭐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날 뉴욕의 이 타임스퀘어에서 캐도라는 단체가 광고를 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타임스퀘어에 저런 광고를 냈습니다. 이 캐도라는 단체가 뭐냐면은 아동 성범죄 처벌이 가벼운 것을 비판하고 공론화하기 위해서 모인 그 익명의 한국 여성 단체입니다. 그 아이들을 그 성착취물로부터 해방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처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였던 이 손정우가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은 것은 또 별개로 또 논하더라도 이 감령을 위해서 중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기사를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혼인 무효 소송에 의해서 혼인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의해서 부양 가정이 있다는 이런 이유 등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혼인이 무효가 됐으면 재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법원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을 제가 이거는 자세히 알지 앞뒤를 못합니다. 법원에서 앞뒤를 조금만 더 사정을 살펴봤으면 이런 내용들은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년간 있었던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판결문 33건을 제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의 형량이 5년인데요. 예외 없이 3년에서 4년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형을 하는 주요 이유가 반성입니다. 손정우 경우에는 반성문을 500회를 냈습니다. 1심에서. 그 다음에 N번방 조주빈과 비슷한 악행을 저질렀던 이 켈리라는 사람은 11번의 그 반성문을 냈습니다. 근데 이 반성문을 냈다 안 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반성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되는가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거 모르시면은 저는 그런 걸 도와주는 데가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 기사가 아니고 이런 거는 진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보시는 건 저는 법원에서 네. 전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전문 지시 공유 카페가 있습니다. 성범죄 구속영장 기각 전문 변호사님.
성범죄 이 감형 패키지 사례인데요. 피의자 반성문 아무 업체에게나 대피를 맡기지 마세요. 대피는 기본이고 아무 업체나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성범죄 선처 탄원서 작성 팁. 탄원서 쓸 때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거죠. 여성단체나 이런 데 기부금을 내면은 또 감형을 해줍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기 후원금을 납부하는데 지금 납부해도 됩니까? 이 재판 와중에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해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빨리 끊어달라 이렇게 해서 꼼수 기부를 했는데 나중에 감형 수위가 낮을 경우에 형편이 어렵다면서 반환 요청을 한 게 7개 기관에서 101건이나 됩니다. 법원에서 이런 사정을 모르고 판단을 한다면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저런 과정을 거쳐서 반성문이 나가고 또 그거를 빌미로 해서 감형을 해주니까 지금 캐도와 같은 단체가 나오고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우리가 사전에 보지 못했던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법원에서 진짜 깊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법상 강도 상해에 대해서 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좀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았어요. 형법상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양형 기준의 기본 영역이 3년에서 7년입니다. 기본 영역을 이렇게 낮게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동안 아마 법원의 양형이 저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래서 그 양형 기준도 저렇게. 근데 이 기본조차도 낮게 잡았다는 게 지금 법정 최저형하고 기본 영역의 최고형하고 똑같거든요. 서면으로라도 한번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